인문연설 7입니다. 인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눈 다음에 판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문연설 7 인식론. 갑자기 명왕성이 보이는데 수공지와 목도 천명 왜 나오는지. 인식론에서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다. 명제적 지식이란 잘랐어. 처음을 정의를 딱 하면서 주요 관심사 인식론에서 주요 관심 명제 지식이다. 근데 명제 지식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명제 지식 정의를 또 알려주고 있어.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고 말한 것은 성립한 경우에 이때 명제 P를 가리키며 인식론에서는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라 설명한다. 지식에 의한 인식론에서 전통 설명에 따르면 지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만약에 너가 얘기하는 게 지식이라면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대요. 첫 번째, P는 참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인식 주체는 S는 P를 믿어야 되고요. 세 번째, S가 P의 믿음에 의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 해당한다. 중요한 게 있어서 한번 써볼게. 지식이 되려면 1 1, 2, 3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1부터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불러주실래요? 뭐야? 시작. 두 번째는 인식주체인 S는 P를 믿어야 한다. P를 믿기. 그 다음에 인식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무슨 정당성? 인식적 정당. 인식적 정당성인데 얘가 왜 제일 중요하냐? 얘로서 뭐와 뭐를 구분한대요. 그것도 찾아 읽어주세요. 지식과 단순한 추측.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한대요. 한마디로 1, 2는 되는데 3은 안 되면 추측이겠네. 지식은 아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까지 획득해야 지식이란 말을 듣는다는 거죠. 이해되시? 다음 갑니다. 그래서 자, 가령 그래서 밑에 예시가 있네. 세 번째, 그래서 가령 형성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 결정된 명확한 외소 형성이 나를 명제 P로 갈 때 S가 명제 P를 잇는 이유가 단지 동전든지 안 변하다면 S는 명제 P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식론에 따라 우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S가 P의 믿음이 있어서 인식 정당성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되려면 인식적 정당성에 달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 둘, 셋. 진리 개연적. 진리 개연적이 돼야 된대요. 또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인가 또 분명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겠지. 그 다음 다시 말하자면 이럴 줄 알았어. P는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장면의 빨갛다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할 수 있다. 토대론이 이 두 질문에 대한 대표적 입장 중 하나이다. 그래서 토대론이 나오네. 토대론이 왜 나왔냐면 너무 당연한 거 다시 위에 봐봐. 장면은 빨갛다는 아무 추론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 내 눈에 빨간데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봐요. 이 두 질문이라고 했어. 질문 두 개를 다 읽어볼라 한번. 질문 두 개가 뭐야?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그냥 추론의 바탕에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 1번이 추론이 필요 없는 믿음이 있어요? 이 질문 2번 질문 좀 읽어줘요. 여러분 모두 다 찾아서 시작.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왜냐면 이 과정만 보시면 잘 봐. 1번, 2번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이 추론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추측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추론을 통과하면 지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장미꽃이 빨갛다. 이거는 좀 추론을 안 했는데, 그 3번이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안 됐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당화 어떻게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3번이 돼야지 뭐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지식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토다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추론 과정 없이 추론 과정에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정당된 믿음들로 잘라. 그래서 두 개 층인데 얘에 의하면 두 개. 1번 추론 과정이 필요가 없는데 무슨 단어라고 설명했어? 하나, 둘, 셋. 믿음이라고 했잖아. 정답 믿음이라고 했죠. 맞죠? 믿음 중에 무슨 믿음이래요? 기초 믿음. 너무 당연한 기초 믿음이에요. 기초 믿음.
오케이. 그래서 기초 믿음. 단 하나의 이런 기초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된 믿음들의 비기초 믿음들이라. 얘가 지금 추론이 되면 뭐가 붙어요? 앞에 이라는 단어가 붙는 단어거든요. 비기초 믿음. 이해되십니까? 토대자들의 믿음들을 두 개의 층에 나눈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 하는 논증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면은 A-가 정당되었다 가져야 돼. A-는 적절한 근거의 바탕한 추론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A-를 정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를 A2로 간다면 A2 역시 정당해야 되고, 이를 정당할 수 있는 근거는 A3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부터 무한히 계속되면, 정당의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면 어떤 믿음도 정당될 수 없는데, 이를 무한부터 논중이라고 한다.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된 믿음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되는 믿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한루트를 종결하는 것이다. 3분단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A-를 하는 게 증명한 게 A2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A2가 기초 믿음이고요. 이 기초 믿음을 지원하는 게 이 뒤에 거 비기초 믿음이라고. 근데 일부러 원투 순서를 바꿔놨잖아 지금. 그치? 모양상으로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된다는 얼굴이 3명이 있어서 A1부터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A1부터 어떤 믿음? A1 시작.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A1은 적절한 근거에 바탕한 추론의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A1을 정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를 A2라고 하면 A2 역시 정당화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무한 후퇴란 건 뭐예요? 계속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뭐야? 다기본저다, 달기본저다 막 싸울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자 기본은 딱 정했다고 해봐. 예를 들어 추론이 필요 없는. 야 빙신이냐? 계란에서 닭이 나오지 닭에서 계란이 나오냐? 계란 기본이야. 딱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쭉 이게 기본이니까 이제 뭐야? 추론에서 이 기초 믿음들이 막 생겨나겠죠. 얘도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래서 난 걸 봤더니 조류더라. 얘 타조가 나왔다. 1번. 이건 왜 타조라는 거 확실히 이런 사람 없잖아. 이걸 바로 기초 믿음이라고 해. 두 번째 닭이 나왔다고? 맞네. 세 번째 또 새잖냐? 그러면 네 번째 딱 보고 뭐라고 그래? 이것도 100% 새다. 지금 봤잖냐? 추론 있죠 추론. 근데 딱 갔는데 도마뱀 나왔어. 그럼 뭐야? 얘는 부정되긴 해요. 두 번째는 이해됩니까? 근데 또 새가 나오고 등등등. 그러면 얘는 조류구나. 그다음 또 얘가 발견한 거 아니야? 과학자들이 다 추론한다니까? 너 우리 엄마 있으면 죽었다니까? 정신 차리라니까? 너가 시험 본 내가 시험 본 거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정신 바짝 차려. 자 정신 바짝 차려. 진짜 알겠어? 자 그러면서 아래서 태어난 게 조류만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양수류도 아래서 태어나는구나. 쭉쭉쭉쭉 하다가 하나 또 신기한 거 있잖아. 그 동물 뭐였어? 나 까봐서 그래. 뱃속에 알이 있는데 뱀인가? 뱃속에서 알 깨서 배에서 새끼 나오는 거 그 무슨 동물이냐? 하나 둘 셋. 역시 문과천국. 다음은 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추론의 과정이라고. 이해되셨죠? 추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이러니까 집에 좀 학원 끝나면 먹어야지. 케이크 놔둬 딱 했는데 냉장고 이런 데 없어. 근데 집에 아빠밖에 없어. 자 추론해봐. 누가 먹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빠밖에 없다면. 그쵸? 근데 엄마가 잘 먹었는데 들어오고 있어. 그럼 이렇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추론은. 그쵸? 근데 방금 추론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 볼 수 있죠. 아빠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해되셨죠? 만약 동생이 있었다면 쥐잡듯 잡아. 아빠랑 동생이 있었어. 그럼 너 누굴 쥐잡듯 잡았겠어? 하나 둘 셋? 보통 동생이죠. 그쵸? 우리의 추론은 항상 뭐야? 이런 아빠 설마 걔 먹겠어? 당뇨도 있는데 그럼 밑으로 간단 말이야. 그 추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추론은 꼭 맞아 꼭 맞지 않을 때도 있어. 꼭 맞지 않을 때가 많죠. 사실 이해되죠? 꼭 맞아지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인식이 되면서 뭐가 된다고요? 지식이란 이름을 획득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 기독교의 과정은 알아야죠. 기독교의 과정은 기독교 다 지금 뭐야? 지식이 된 거야? 단순한 추측이야. 이거였으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거니까 믿는 거지 사람들이. 다음 밑에 자 마지막 문단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토대론자들 시작. 토대론자들은 무한 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해야 했다. 이에 대해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각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요까지 이해가 안 되면 예시를 보면 됩니다. 나는 기쁘다.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한 정당화되는 기초 믿음이다. 얘는 기초죠.
또는 또한 기초 믿음이 이 대상 빨갛다는 이 대상에 대한 지가나 관찰의 결과를 형성된 것이며 이 대상에 대한 지가에 따른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 이에 정당화될 수 있다. 잘라요. 아 지금 지각이 뭘로 정당화됐어요? 비개념적인에 의해서. 그치? 아까 빨간색이 비개념적에 의해 정당화됐대요. 비개념적이 뭔지 다시 한번 읽어줍시다. 예시에서 빨갛게 뭐예요? 보인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눈가에는 빨갛게 보일 수 있는데 다른 동물한테는 흑백으로 보이는 애도 있잖아. 육식동물 중에. 그러니까 뭐야? 이게 비개념적이야. 개념적은 아니라고 빨갛게 보인다는. 근데 사람한테 빨갛게 보일 거 아니야. 정상적 세포라면 망막이. 그러니까 그걸로써 방어가 된다는 거죠. 정당화될 수 있다.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하는 까닭은 잘라 보인다, 들린다 같은 수론을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감각 주체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적 내용, 즉 비개념적 감각경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 이 말 자체가 보인다가 뭐래요? 무슨 개념이래? 비개념적인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야? 나의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이다. 경험이 다른 말로 하면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래요.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을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초석으로 선택해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도출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 이게 또 있어. 진짜 모의가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야, 그럼 계속 토대론자들만 나오고 있네. 문단을 저는 이 문단은 안 나누고 3문단 안 나눠서 불가능한 믿음으로부터 또 잘랐어. 너무 길어서. 갑니다. 도단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에 기초 믿음이 되면 기초 믿음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을 정당화되는 걸 주고 어렵지 않은 아닌데 그저 대표적인 것으로 기읍과 니은을 줄 수 있다. 아 그래서 기읍 니은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메야 환장하겠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긴 줄 못 나오죠. 기읍은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되면 오직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자민 명제를 추출할 수 있다고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야 된다. 잘랐어. 1번이 오류가 아예 불가능해야 되고 이 연역만 돼야 된다는 거야. 연역이 뭔지 알려줄게. 연귀 연역 모든 그 다음에 부분이잖아요. 전제가 무조건 참인 걸로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연역이죠. 모든이 앞에서 연역, 모든 뒤에 있으면 귀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가 참인 결론 무조건 참인 연역이어야 한대요. 1번 고전적 토대론이요.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 공작. 첫 번째 문제는 내 앞에 hin조이가 있다와 같이 지각에 의한 경험 만드는 믿음,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에 따라 조금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난 존재한다, 난 생각하고 있다 같은 고전 토대론에서요. 오류 불가능 믿음은 극히 일부 특수한 믿음에만 국한된다. 둘째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많은 과학적 믿음들이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었다. 짤로 당연히 과학은 뭘로 되냐? 귀납. 대부분의 과학이 귀납으로 가서 얘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그 이유를 알려줄게. 새로운 걸 개발할 수가 없어. 연역에서. 그 이유가 뭐냐? 지식의 총량이 졸라 큰데 하나 발견한 거 하나 다 만들어진 거에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했을 때 다시 연역을 쓰거든요. 잘 봐. 지식의 총량이 점점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죠. 그러면 이게 과학기술에서는 귀납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할 때 연역을 써야 되냐 그러면서 지금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사하기 어렵게 봤는데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등장한 입장이 최소 토대론이다.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사에 대한 믿음이 허용되면 잘러 최소 토대론. 그래서 나온 게 최소 토대론. 어떤 물체에 대해서 믿음이 존재한대요. 그거라고 믿자. 장미권 빨갛다가 믿어. 네 눈가에도 있잖아. 지금 그런가?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들로 어떤 기하학적인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 아, 그리고 또 얘네가 오류도 허용하는구나. 그래서
오류 허용. 오류 허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기본으로 볼게. 연역에서 오류 허용이 뭐냐? 모든 홍익역 학생이 예쁘다. 벌써 전제가 틀렸잖아. 그거 오류예요. 자, 잘 봐야 돼. 연역은 시작 때가 틀리지 않으면 무조건 맞거든요. 해볼게. 우리 학원 학생들은 남자 아니면 여자다. 맞죠? 맞죠? 따라서 유라는 남자 아니면 여자일 것이다. 맞죠? 그쵸? 연역의 특징은 뭐냐면 전자가 참이면 결론 무조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연역에서 실수가 일어난다. 중간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일어나? 시작부터 일어나요. 시작부터. 이해됐죠? 얘는 다릅니다. 시작이 참이더라도 가면서 부정. 우리나라의 까마귀는 수능 기출문제. 우리나라 까마귀는 까맣다. 맞네. 일본의 까마귀는 까맣다. 맞네. 미국 캘리포니아 까마귀는 하얗다. 오 뭐야. 가다 갑자기 부정되잖아.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까맣지 않다가 되죠. 이해되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요런 식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계속 갈게. 기초면은 다시 볼게. 기초면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줘야 한다. 또한 고전적 토단과 달리니까 잘라줘.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부터 귀납적 방식을 정당할 수 있는 허용한다. 최소 토대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귀납적 방식을 정당 허용함으로써 반복입니다. 위에 거 그대로 반복.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토대론의 근본적 한계는 비개념적 감각경험에 의한 정당 가능한가 문제이다. 아까 이게 2번 아니었냐? 두 번째 정당화 어떻게? 가령 이대상 빨갛다 믿음이 이대상 빨갛게 보인다 이에 정당 추론강에 선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대상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나 거짓을 알 수 있는 명제에 사용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우이다. 같은 내용 없는 사실은 공하고 개념 없는 직관을 맹목적으로 했다. 이 말 따르는 빨갛다는 개념 없이 이대상 빨갛게 보이니까 이대상 빨갛다 하는 것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대상 빨갛게 보인다는 믿음은 맹목적이라 할 수 있다. 토대는 이러한 근본적 한계는 정합론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합론에서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자의 비교를 통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 입장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를 옳다 판별하는 체계를 비추어 모순됨 없이 들어만지 여부에 따라서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장한다. 정합론 뭔지 아시죠? 정해진 게 있어. 그러면 이거랑 합쳐졌네. 넌 파란색. 이거랑 합쳐지네. 넌 녹색 계열이야. 이러면서 맞추는 거. 마지막에 그래서 이 오류 때문에 마지막에 생겨난 게 정합론. 정합론이 잘 생겨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 오류, 약점이 있었다는 거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죠? 내용 전체 양도 많고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생각보다 힘듭니다. 하지만 찾아 푸는 문제인 걸 잊지 마시고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죠. 약간 1번만 저랑 같이 한번 바로 가볼게요. 위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다 뭐가 나와요? 믿음의 정당화, 믿음의 정당, 믿음의 정당 나는데 양쪽으로 피고 풀어야지. 이거 접고 풀면 어떻게 풀어요? 이걸 기억력으로 왔다 갔다 빨리 찾아야 되는데 1번 갑니다. 믿음의 정당화 관련된 여러 개념을 정의하고 믿음의 정당화, 믿음의 정당화 나오는데 정당 여러 개념 정의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각 개념 간의 공통점은 절대 아니겠죠. X. 어떻게 되냐? 믿음의 정당화 O, 여러 개념 세모, 공통점 X 쳤습니다. 됐지? 믿음의 정당화 맞지? 관련단까지 무조건 맞는 소리잖아. 이제 거긴 체크 안 할게요. 상반된 입장 분류한 거예요? 모르겠대. 각 입장 종합 절충이에요? X 또 뒤에요. 자, 상단 라이트가 가고 있죠? 중간에 세부쳐 넘어가라고. 믿음의 정당한 특정한 입장에 대해 설명, 특정 입장들 나오고 있죠? 맞지? 해당 입장 가장 한계가 있으니까 뭐가 됐어? 정합론이 나왔잖아. 그럼 맞네. 한계 나왔어. 믿음 정당에 관련된 입장, 대표하는 학자의 주장과 대표하는 학자 나왔어 안 나왔어요? 학자 이름만 얘기해봐. 누구야? 있어 없어? 아니 어디 나와? 몇 문단? 뒷장? 크게 얘기해. 뒷장이 어디? 마지막에 누구? 칸트가 누군데? 칸트가 너는 지금 저게 나와요? 대표하는 학자야? 믿음의 정당 안에서? 맞아?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니 믿음 예를 들어서 저게 나와야 되는데 난 몰라요. 너가 말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는 나와 안 나와? 갑자기 칸트가 나왔어. 칸트 내용 사용 공하고 개념된 주관에 맹목적이 한다 말했다 나오는데 칸트가 누구라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잖아 지금. 몰라. 그러니까 난 알 수가 없다고 그거를. 세모 쳤어요. 그 주장의 장단점 뒤도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때 저는 나왔긴 나왔는데 믿음의 정당에 관련된 입장 대표하는 애는 모르겠다. 세모 쳐놓고 오른쪽은 무조건 아니잖아. 맞죠? 이해되시죠? 바로 X. 미래의 정당 관련된 여러 입장들의 논변 과정과 논변하고 있어요. 얘네가 모르겠어. 쟁점 변화 특정 시기 중심이에요. 시기 나와요?
안 나오잖아. X죠. 그러면 정답 몇 번? 3번. 베이컨은 4번입니다. 꽂히지 말라는 의미예요. 맞을 수 있습니다. 얘 입장에 봐봐. 솔직히 우리도 요거 기술로 추론을 해보면 얘랑 연관이 있으니까 칸트라는 애가 나왔겠죠. 그죠? 근데 오른쪽 그 주장에서 장단점 구성 간만에 봤습니다. 간만에 사골 뭐야? 오른손 문제가 나왔어요. 왼쪽은 거의 유사해서 뭐야? 맞다 틀리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빨리 오래 걸리고 그죠? 오른쪽 보면 뭐야? 자 오른쪽만 다시 읽어볼게. 1번 공통점 땡 2번 종합절충 땡 해당점 가정한 게 맞아요. 장단점 분석 장단점이야? 몰라. 세모 축게 그러면 4번 X. 그냥 잘 만들었네요. 왜? 4번 다시 한번 보면 뭐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럼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장단점 확실히 아니니까 난 정답이 3번 같습니다. 이런 게 틀릴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니까요. 빨리 줄인다면 3번이면 4번인데 3번이면 4번인데 그러고 정답 보셔도 돼요 사실. 근데 3, 4네? 그러면 난 성장한 거고 시간이 졸라 끌었는데 졸라 끌었어. 딱 보니까 맞았네 이것도 별로 틀렸네 이건 더 별로. 일단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찾아야 돼. 그럼 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찾을 수 없는데 어떤 기술 쓰고 있어? 무려 재학생 중에서 2명이 1단, 2단, 3단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수능장에서 딱 보는 순간 쟤 고수구나 딱 보여요. 왜? 우리 코로나 때 칸막이 아시죠? 칸막이 원래 3단을 만들려 했는데 뭐야 초고수들 다 반대했잖아. 너 미친 거 아니냐? 나 다 펴놓고 하는데 지금 간당 거의 떨어질 때 말다 다 펴놓고 하는데 그거로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보라는 거냐.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된 거야. 몰랐지. 그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 너무 기본적 기술이에요. 기본적. 그러니까 강남학원에 딱 오면 뭐 강남학원에 보라지 이거 오픈해 놓으니까 고3 거 다 오픈돼 있어요. 묶어 있다고. 내 유튜브에서도 고3 거 따로 묶어 있어요. 자신감 있을까 올리는 거예요. 고3 딱 보면 앞뒤에 돌리는 그럼 바로 밑반은 내려가. 강남은 레벨별로 다 다르잖아요. 바로 밑반이죠. 저보세? 이거 저보세 하면 안 되고. 이 학원 안 만나고. 다른 건 가봐. 그럼 거기서 저보세? 엄마 나 아닌 것 같아. 이 학원은. 그리고 이제 과외를 시작한다고요. 과외하면 너무 잘 풀려? 안 풀려? 너무 잘 풀려요. 시간은 안 재니까 너무 잘 풀리죠. 풀어봐. 다 풀었니? 요건 요렇게 깔깔까고 간식 드시고 하세요. 안 해봤는지 아냐고. 저도 과외 많이 해봤어요. 학원업도 많이 했지만 강사 과외업도 오래 했어요. 그럼 뭐예요 과외 해서 사실 생각해보니까 오늘 3시간 동안 세 문제 하고 왔네. 세 문제 하고 너 새 지문이 아니야 현정아. 새 문제를 풀고 왔다니까. 새 문제를. 놀라운 일이죠 사실. 꽁돈 먹기. 그래서 이건 아니다. 돈은 그게 훨씬 많이 벌 수 있죠 사실. 불응계갑인데. 근데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더라고. 네, 여러분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따라별 시간. 치열하게 찾자. 선생님 못 찾겠는데 어떡해요? 나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뭐야? 세모 x 그 다음에 5 세모 x 세모 그 다음 뭐야? 세모 5 그 다음에 세모 x 하면서 정답 3번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절대 잊지 마시고. 오케이, 문제 몇 번까지 있나 공부해 봅시다. 2번, 3번, 4번, 5번인데 딱 봐도 모양이 3번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되어 있으니까 3번에서 시간 많이 끌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문제당 1분하고 플러스 드릴게요. 1, 2, 3, 4, 4분 5분 드립니다. 5분 시간 재서 풀어드릴게요. 5분 내볼게요. 이따 봐요.